볼까? 언능하자. 천천히 할게요. 잘 들어보셔요. 지금 이 독립시행의 확률은 수능에서 100% 나오는 문제인데 좀 많이 어려워. 근데 잘 들어봐.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 줄게. 학교에서 확률과 통계를 나가는데 시그마를 선생님이 가르치면 나한테 꼭 말을 해줘야 돼.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저기 뒷단원에서 나오는 거든. 2학기 때 배우는 건데 요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시그마라고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요걸 가르치면 꼭 나한테 말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이항 정리나 지금 이 독립시행이 특히 연수요고는 잘 들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가르칠 것 같거든, 연수요고는. 그러니까 요 시그마를 가르치면 지금 이 독립시행의 문제가 엄청나게 어렵고, 근데 단지 그냥 천천히 나가는 학교라면 얘가 겁나 쉬워. 요거 패턴만 알면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에? 꼭 기억해놨다가 시그마 알려주는지 안 알려주는지 확인하고 해주세요. 여기 한번 봐봐.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확률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확률이 고정된 경우를 보고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그러면 3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얼마죠? 6분의 1이죠. 잘 한번 들어봐봐. 내가 주사위를 3에 던졌어요. 3에 던졌는데 3의 눈이 2번 나왔대. 오케이? 3의 눈이 2번 나왔대. 이렇게 세 가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잘 봐봐. 첫 번째 1회 때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2회째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3회째 3의 눈이 안 나올 확률은 6분의 5야. 맞지?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빨리 적어볼게. 자, 요거 세 개는 곱하고 얘 세 개들은 더할 거야. 왜냐면 얘와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55x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므로 얘는 곱하고 얘는 더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풀지 말제. 왜 이렇게 풀지 말제냐면 잘 보면 6분의 1이라는 확률이 2번 곱해져 있고 6분의 5라는 확률이 한 번 곱해져 있거든. 그러면 3회 중에서 2번만 선택하는 가지수가 3가지잖아. 그래서 요 앞에 3C에 2만 붙여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읽어줄게. 잘 한번 들어봐.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기 써진 아이가 주인공이야. 3번 던졌는데 이 사건이 2번 일어났대.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6분의 1을 확률로 갖고 있는 사건이 2번 일어났고 3번을 던졌기 때문에 얘가 2번 일어나면 당파 1번 일어나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제가 사례를 보여드렸어요. 여기 한번 봐봐. 그러면 공식을 한번 해줄게. 내가 잘 들어. P라는 확률을 N번 던졌을 때 R번 일어난다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대요. 이렇게 해요. 다시 한번. N번 던졌는데 P라는 확률이 R번 일어나고 그러면 P의 반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1-P를 말하겠죠. 이 1-P라는 확률을 내가 Q라고 잡은 거야. 이 Q는 N번 던졌기 때문에 당연히 N-R번 일어날 거예요. 얘를 보고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야. 뭔 소린지 좀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면 이제 대충 알아먹어요. 한번 보세요. 클레이 사격이 그거냐? 요거 휘용 날라오는 거? 자, 봅시다. 어떤 클레이 사격 선수가 표적을 맞출 확률이 고정되어 있어. 보통 공을 뽑으면 그때그때마다 틀린데 얘는 확률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요. 이 선수가 5발을 쐈는데 1번 이상 맞췄대요. 그러면 얘는 경우 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1번 이상 맞췄잖아.
한 번 맞힐 수 있고, 두 번 맞힐 수 있고, 세 번 맞힐 수 있고, 네 번 맞힐 수 있고, 몇 번? 5번 맞힐 수 있잖아. 맞지? 그러면은 5가지를 다 구하면 좀 짜증나잖아. 그러면 전체 확률에서 반대의 확률을 빼면 될 거야. 반대의 확률이 뭐죠? 한 발도 못 맞출 확률이야. 잘 봐, 나 적는 거. 5번을 던졌는데 한 번도 못 맞췄대. 맞출 확률이 3분의 1이거든? 3분의 1이 빵번 일어났대. 그러면 3분의 2의 확률이 몇 번 일어났다고? 5번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쓸 거야. 그러면 답을 이거를 계산을 할 수 있냐? 못해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3의 5제곱분의 2의 5제곱 이렇게 저거. 왜 5시의 0도 1이고 3분의 1의 0제곱도 1이니까. 주관식이면 계산 다 해야 돼. 3의 5제곱이라고 해야 되고, 객관식이면 거의 계산 안 돼 있어. 됐죠? 자, 내가 여기 지금 왼쪽만 같이 풀자. 윷놀이를 했대. 근데 윷놀이를 했는데 동그란 모양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래. 신기하다. 왜냐면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여기는 넓지 여기는 좁고 그렇지? 얘가 4분의 1의 확률이래. 그런데 요걸 보고 무슨 모양이라 그러냐? 배냐 등이냐. 아, 이걸 보고 등 모양이라고 할 걸 아마. 등 모양. 얘를 배 모양인가? 이렇게 하자. 4개의 이웃을 던질 때 등 모양이 3번 나오고 배 모양이 1개가 나오면 도라고 한대. 4개의 이웃을 동시에 던질 때 도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4개 중에 몇 개가 뒤집어지면 돼요? 3개가 등을 보이고 1개가 배이면 되겠어. 자, 내가 4개를 던졌는데 그 4개 중에 1개만 뒤집어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4분의 1은 엎어져 있고 등 모양을 띄고 나머지 한 놈은 뭔지는 몰라. 그래서 골라줬거든. 4개 중에 1개라고. 됐죠? 이게 독립시행이에요. 야, 봐봐. 외워. 좀만 외워줘. 독립시행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 내일이면 까먹어. 그러니까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이거 문제 푸는 게 기억한 게 아니야.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거는 확률이 고정되어 있을 때 쓸 수 있는 테크닉이다 이 말이야. 공식은 나중에 가면은 다 외워져요. 그러니까 확률이 고정되어 있다라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계산은 못해요. 해볼까? 4 약분 하나 되겠지? 이렇게 4의 3제곱이 얼마예요? 요렇게 뭐라고? 64분의 3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다 하신 분은 아랫문제 하나 풀어주세요. 아랫번 이제 대충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야, 오늘 왜 춥냐? 아니, 어제보다 어제 추웠어요. 어제도 엄청 추운 거 같, 그제가 제일 추운 거 같았는데 오늘도 좀 춥네. 오늘이 제일 춥고 점점 따뜻해집니다. 오늘만 춥고?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올해 눈 안 왔지? 예? 눈 쌀르레기 한번 와서 그렇지. 두어 번? 2번 살짝 쌓인 적 있잖아. 네. 그때 빼고 눈 안 왔다 생각해보니까. 올해는 왜 눈이 안 오지? 그쪽 많이. 바닷가 쪽이라서 그런가? 풀었어, 가인아? 이거 풀어야지. 이거 뭐 풀어? 10일은 비가 내린다라니까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라고 이렇게 확률을 고정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 도시에서 4일간 머물었는데 적어도 하루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적어도 하루라는 말은 뭔 말이야? 하루도 비가 안 내려도 되고 이틀도 안 내려도 되고 3일도 안 내려도 되고 4일 안 내려도 되잖아. 그럼 이 네 가지를 다 구하기가 좀 그래. 그러니까 전체 확률 1에서 비가 내내 내려버리는 경우를 빼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죠? 그러면 전체 확률 1에서 봐봐 1 빼기 4일 중에서 해가 한 번도 안 쪘대. 비가 내린다냐? 네. 비가 내린대. 사시에 뭐라고 할까? 4라고 할까? 사시에 0이나 뭐 사시에 4나 상관이 없죠. 비가 내리지 않을 확률이 비가 내릴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1에 4제곱 곱하기 3분의 2에 0제곱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비가 4일 연속으로 내려버리는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됐죠? 그럼 계산해보죠. 얘는 얼마예요? 81분의 2인가요? 2. 아, 1이네요. 뭐야, 왜 이렇게 확률이 높아? 어디 있어? 1번.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 1번. 그죠?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여사건으로 풀어야 되는데, 니들이 아직 이제 어리니까 이 적어도라는 말을 꼭 붙여줘. 근데 나중에는 적어도를 안 붙여줘. 그러니까 경우수가 4가지 이상이 되면 여사건으로 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요.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풀어보고, 내가 풀어줄게. 한번 조금만 끄적대. 합격을 하려면요, 3문제 이상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3문제를 맞추고 합격한 경우와 4문제를 맞추고 합격하는 2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3문제를 맞추면서 4문제를 맞추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2가지 확률을 더해 줄 거예요. 제가 몇 문제를 시험 봤어요? 7문제. 아니 4문제 시험 봤다. 여기 써져 있잖아. 4문제 중 3문제 이상을 그러죠? 근데 얘는 정답을 맞출 확률이 7분의 2의 확률이에요. 내가 4문제 중에 3문제를 맞췄대요. 맞출 확률이 얼마냐면 7분의 2가 3번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문제를 틀렸다는 말이죠? 7분의 5가 한 번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봐봐. 4문항 중에 3문항 맞췄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다 맞아야 되겠죠? 4시에 4 곱하기 7분의 2가 4번 들어있고 얘는 형식상 적어주는 거야. 7분의 5에 빵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7에 4제곱분의 8 얘가 얼마예요? 4, 8, 5 그러면 얼마야? 됐죠? 그 다음에 얘 한번 해볼게요. 7에 4제곱분의 16 곱하기 5예요. 얼마예요? 이렇게 되겠죠? 뭐라고요? 왜요? 7의 제곱에 0이니까 1이요. 오, 그래요. 고마워요. 16이요.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7의 4제곱분의 됐죠? 정리해주세요. 영상 보는 애는 갑자기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문제 풀어주세요. 얘는 쉬우니까 계산만 잘해주면 되겠네. 빨리 풀어주세요. 성공률이 40%래. 40%는 몇 분의 몇이에요? 5분의 2죠. 5분의 2. 성공할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5분의 2. 그러면 성공하지 못할 확률은 5분의 3이네. 더럽게 못하네 선수가. 그렇지. 2번 이상 성공할 확률이니까 2번, 3번, 4번이니까 3가지네. 그러면 6건으로 푸는 게 낫겠네. 네. 파이팅! 계산해주세요.
625는 힌트가 있죠? 다음 문제 풀어주세요. 안 돼. 요렇게 적어주면 좋아. 1회, 2회, 3회, 4회야. 그러면 잘 봐봐. 이 팀이 4회째 경기에서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러려면 3번을 이기면 이기는 거니까 1, 2, 3회 중에서 몇 번을 이겨놔야 돼? 2번을 이겨나가야 돼. 그러니까 1, 2, 3회 중에서 봐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봐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따로따로 풀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독립시행의 공식에 의해서 3C의 2 곱하기 이길 확률이 얼마라 그랬냐? 2분의 1이래? 네, 같대요. 같고 이긴 경우 없었습니다. 잘 봐. 이제 거지 같다. 간다. 잠깐만. 지금 요게 3회째까지 2번 이길 확률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4회째 이겨야 되죠. 예.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돼요. 곱하기 2분의 1. 이거는 지금 3회째까지 2번 이길 확률이야. 그리고 4회째 한 번 이겨야 돼요. 그런데 얘가 문제를 잘 보면 A가 이겼다, B가 이겼다 말이 없어. 곱하기 2? 그렇지. 이해됐어요? 지금 이거를 A가 이겼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거는 A가 이길 확률이잖아. 네. 근데 지금 여기를 가만히 보면 누가 이긴지를 몰라. 맞지? 그러니까 A가 이길 경우와 B가 이길 경우 두 가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씨, 보라 새끼야. 곱하기 2. 됐죠? 됐죠? 수능에 엄청 지금 이 문제가 이제 내신에는 사정없이 나오고요. 풀어주세요. 341번 풀어주세요. 하늘아, 인천여고반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인천여고반 기아 어떡하지? 기아 3월달부터 하자. 3월달부터 3월달 더 파이팅. 네, 혼자 하니까 한 번 빨리 끝내버리자. 한 2달 만에 쫙이 끝까지 내가 진도를 다 빼버릴게. 왜냐면 안 그러면 너 맨날 주 4일 나오면 힘들지. 그러니까 그냥 1대1로 해가지고 끝까지 다 빼버리고 학통도 다 해놓고 좋아. 몇이에요? 6분의 1. 자, 6분의 1의 확률로 주사위가 딱 던져지면 동전을 3번 던질 건데 앞면이 한 번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뒷면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에요. 앞면이 한 번 나왔으니까 3번 중에서 2번은 뒷면이 나왔겠죠.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요. 6의 눈이 아닌 눈이 나오면, 그러니까 6분의 5의 확률이 딱 뜨면 동전을 2번 던진대요. 근데 그 2번 중에서 한 번이 앞면이 나와야 되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도 뒷면이 나올 확률도 똑같죠. 그래서 동전이 나오면 좀 쉬운 문제예요. 이해됐어요? 계산은 니들이. 됐죠? 접고. 야, 성도고는 뭐 한다고? 확률과 통계지? 오케이. 연수고만 안 하냐? 네. 이제 연수고 안 하고 대공고 하고 연수고 하고네. 요것만 하고 좀 쉬자. 여기 봐봐. 독립이라지.
독립이라지? 예. 독립이면 두 개의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잖아. 예. 그런데 A와 B라고 하는 거는 B가 먼저 일어났다라고 알려주는 것뿐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소리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얘도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대답해 보세요. A의 확률하고 B의 확률하고 같습니까? 꺼져. 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렇지? 그래서 틀렸다 이 말이에요. 자, 배반 사건이에요. 자, 요거 한번 대답해 주세요. X 아니에요. 어? X. X? 예. 아니에요. O예요. 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봐봐. P, A 교집합 B가 있을 때 A가 먼저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고 맞죠? 네. B가 먼저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러면 요거를 지워볼게요. 아이고 꺼져. 지워볼게요. 그런데 얘가 지금 배반이면 내가 교집합이 뭐라 그랬어? 0이 나온다 그랬거든.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요거 여기로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얘 얼마 나와요? 0이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해됐죠? 정답인 거예요. 왜? 여기 문제에서 확률이 0이 아니라 했어. 그러니까 PA가 0이 아니니까 당연히 얘가 0이 되어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디귿번입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말은 이런 거를 의미하죠. 지금 벤다이어그림상에 이거를 의미해요. 즉 A 교집합 B가 뭐가 나와요? A가 나오겠죠. 그러면 잘 들어봐봐. P, B바 A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거든. 됐죠? 얘는 PA분의 뭐예요? PA가 되겠지? 예. 그러니까 답이 얼마가 나와버려? 1이 나오니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선생님 저 이거 너무 빨라서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저번 시간에 조건부 확률 공식을 안 외운 거야. 봐봐. P, 네모바 세모 이런 모양이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P 세모분의 P 네모 교집합 세모 요거를 좀 떠올려 줘라고 했거든. 근데 솔직히 안 외워도 돼. 왜냐면 이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요 PA를 이쪽으로 넘기면 공식이거든. 근데 공식을 안 외웠으면 좋겠는데 니들은 이게 더 어렵다고 말하니까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디귿번 보세요. A가 먼저 일어났대. 전 사건이 A라는 말이야. PA분의 PA 교집합 B가 얘를 의미해요. 그런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A 교집합 B가 PA이기 때문에 이 새끼가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아니 내거 니거 말고 여기만 봐. 나 여기만 보고 있어. 알았지? 됐죠? 오케이? 자 한번 풀어봐요. 다음 거 이거 사정없이 틀립니다.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오거든요. 왜? 손가락 걸래? 네? 손가락 걸래? 갑자기? 왜 그 말하냐고? 손가락 걸려요. 손가락 걸 거냐고. 제가 다시 한번 또 해드려야 될 문항 중에 하나야. 봐봐. 우리가 한국말 중에서 이게 전제 조건이죠. 전제 조건. 그러니까 P, A 교집합 B는 무조건 0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두 사건이 독립이냐는 말은 이게 성립하냐라는 걸 보여주면 독립이고 이게 맞고 참이고 만약에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독립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집합이 0이라고 했으니까 0은 PA 곱하기 PB가 나와야 될 텐데 문제에서 PA하고 PB가 절대 0이 아니다라고 했으므로 둘이 곱해서 0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독립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니은번 한번 갑시다.
서로 독립이라는 말은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는 거를 보고 독립이라고 말을 하죠. 잘 봐봐. 그런데 얘가 전제 조건일 때 배반 사건이냐고 물어보고 있어. PA 교집합 B가 0이 나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 절대 나올 수가 없어. 기억번하고 똑같은 거야. 왜?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닌데 어떻게 얘가 0이 나올 수가 있냐? 0이 절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틀렸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디귿번만 무조건 맞는 겁니다. 오케이? 지워도 돼요? 다음 문제 하나 더 있어요? 네. 여기까지만 풀고 쉬었다 갑시다. 풀어보세요. 디귿번만 무조건 동그라미라고요. 무조건이에요. 보시죠. 어려울 거야.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먼저 한번 봅시다. P, A의 여사건 바 B예요. 그럼 누가 먼저 일어났다고? B라는 게 먼저 일어났대.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교집합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 이해됐니? 자, 그럼 잘 봐봐. PB는 P지. PB지. 그런데 얘는 B 빼기 A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예. 뭐라고 적은 거야?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요,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이 부분, 이 부분이. 그러면 이렇게 재해석해도 됩니까? 이렇게 재해석해도 돼요? PB에서 PA 교집합 B를 뺐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예. 맞아요? 맞잖아요? 그럼 이거 하트로 다시 한번 찢어볼게요. 하트로 찢으면 PB분의 P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고칠 수 있겠네요. PA바 B라고. 됐죠? 그냥 이거 그러니까 어려워. 어떻게 하지? 기억은 그러면 정답이네요. 기억번 변형했으니까요. 됐죠? 자, 다음 것도 한번 해보게요. 니은번은요, 분배를 해야 되겠네. 우선 분배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1 PA 더하기 PB, 그 다음에 더하기 PA 곱하기 PB예요. 그런데 독립이다 라고 하면 얘 대신에 뭐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P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 1 빼고요, 여기 뒤에 있는 놈을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요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합집합 B죠. 그래서 1 P A 합집합 B네요. 맞았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변형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정답은 전부 다 입니다. 좀 쉬었다 가죠. 많이 헷갈려. 잘 들어봐봐. 수직선 위에, 원점 위에 이렇게 A라는 점이 있는데 주사위 6이죠. 한 번 던져서 5의 약수 1과 5, 6분의 2, 3분의 1의 확률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이고, 5의 약수가 아닌 눈, 방금 3분의 얼마라 그랬어? 1이라 그랬나요? 내가? 3분의 2의 확률이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인대요. 근데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 이 A의 좌표가 2번 언제 어떻게 나오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5의 약수가 나올 경우를 X, 5의 약수가 아닌 눈이 나온 횟수를 Y라고 하면 총 4번 던졌다라고 했고요. 5의 약수가 나오면 옆으로 한 칸 가고 5의 약수가 아니면 왼쪽으로 한 칸 가래요. 그런데 종점의 좌표가 2가 되어야 된대요. 됐죠? 주사위를 4번 던졌는데 주인공을 뭐로 하든 답은 똑같아요. 이 사건이 3번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3분의 1의 확률이 3번 일어났고 3분의 2의 확률이 1번 일어났단 소리야. 스톱. 잘 들어봐봐.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주사위를 어떻게 던지든 간에 여기 2라는 칸에 오려면 5의 약수눈이 3번 나와야 되고 얘는 몇 번 나와야 된다는 거야? 1번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3번 연속으로 나오고 5의 약수가 나오고 마지막에 5의 약수가 이런 식으로 555x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또 55x5 이렇게 나와도 종점이 2일 거 아니야. 5x555 x555 5의 약수가 안 나오고 5의 약수가 연속해서 3번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오거든.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종점이 2에 도달하려면 원래는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이 사시의 3이라는 이 새끼 때문에 요렇게 안 풀고 독립시행 이 공식으로 풀어내면 편리하게 풀 수 있다라는 말이야. 이해됐니? 왜 이 사시에 3이 붙은지가 중요한 거야. 빨리 적어. 적고 다음 문제 푸세요. 흰 공이 나온 횟수를 X번, 검은 공이 나온 횟수를 Y번이라고 할게요. 5번 게임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둘이 횟수를 더하면 5번이 될 거예요. 그런데 흰 공이 나오면 3점을 획득하고 검은 공이 나오면 2점을 획득해서 14점을 얻고 싶대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 다음도 관건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다 2 곱할게요. 그러면 빼면 x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4회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y는 몇 회예요? 1회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자. 우리가 흰 공 3개와 검은 공 2개가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공을 1개 뽑을 거거든? 근데 뽑은 다음에 다시 넣어버린대. 복원 추출이라고 한다 그랬어. 이 복원 추출은 다음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새끼가 흰 공을 뽑더라도 공을 다시 넣으니까 확률이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야.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5분의 3일 것이고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5분의 2야. 근데 내가 5번 던졌는데 흰 공이 4번 나와야 된대. 흰 공을 주인공으로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검은 공을 주인공으로 하셔도 답은 똑같아요. 5C에 4제곱 1제곱 정답입니다.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 또 풀어줘요. 5번 던졌는데 4번 흰공 나왔대. 5분의 3이 흰공이 나올 확률이고 검정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고. 정리. 그리고 다음 문제 또 풀어봐. 이 아랫 문제가 잘 나오는 거야. 좀 패턴화된 문제지. 보시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앞면이 나온 횟수를 X, 뒷면이 나온 횟수를 Y라고 한번 할게요. 주사위를 6번 던졌다라고 했으니까 2를 더하면 6이 될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상식적으로 A에서 출발할 거야. 뒷면이 6번 나와버리면 어디에 있냐?
D에 있겠지. 예. 그런데 문제는 A로 다시 돌아오래. 그러면 한 바퀴만 돌 수 있어 없어? 무조건 없다 이 말이야. 왜냐면 기본적으로 동전은 6번 던전인데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올 건데 뒷면이 한 칸씩 움직인다라니까 한 칸씩 6번 움직여도 최소 B에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 바퀴만 돌아서는 A에 올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봐봐. 앞면이 나온 횟수에다가 2를 곱하시고 뒷면이 나온 횟수에다가 2를 더했을 때 A점에 오려면 몇 걸음을 걸어가야 되냐면 10걸음을 걸어가야지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여기에다가 5라고 적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됐죠? 그러면 X는 얼마가 나옵니까? 4가 나오나요? 그러면 Y는 얼마예요?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6번 던졌는데 4번 앞면이 나왔대요.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똑같으므로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누어 적지 않아도 돼요.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동전일 때는 무조건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버릴 거야. 됐죠? 오케이? 됐죠? 끝. 지워도 돼요? 쉽잖아. 문제는 겁나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할만해요. 됐죠? 자, 이제 통계 파트로 넘어갑니다. 확률과 통계의 꽃이죠. 수능에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전부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얘도 또 개정이 돼야 되네. 연습장 하나 꺼내라. 연습장 하나 꺼내자. 적을 데 없으면 제일 뒤에 보면 있어. 제일 뒤에 보면 뭐 적을 데 있을걸? 아니냐? 그지? 있잖아. 그런 데다 적어. 한 번만 적고 듣기만 하면 돼. 지금요, 문제집이 개정이 되면서 좀 구성이 되게 안 좋아요. 생뚱맞아. 좀 기본기를 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내용 설명을 해드리고, 가보자. 봐봐. 잘 들어. 우리 확률과 통계라는 단어는요. 확률과 두 개를 배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 배웠어 확률은. 그러면 이번에는 통계야 통계. 처음부터 잘 들으세요. 중학교 때 개념이 그대로 들어와요. 통계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어떤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을 뭔가를 통계 처리를 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몸무게라고 생각해보자. 대공고 2학년 남학생의 몸무게를 통계를 내볼 거예요. 어떤 집단에. 근데 우리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집단의 크기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는 단원을 보고 통계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 표현법이 이렇게, 글자 좀 줄일까? 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숫자를 보고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대표값의 종류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학교 때, 글자 크기 줄였냐? 최빈값. 들어본 적 있어요? 중앙값. 들어본 적 있죠? 중앙값. 그런데 이 두 개는 좀 오류가 있죠. 왜냐면은 주어진 숫자가 예를 들어서 최빈값이라고 하면 111, 5000 이렇게 4개의 숫자가 있어요. 그럼 최빈값이 평균 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숫자가 1이라는 거잖아. 최빈값.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애매해. 얘의 중앙값은
다 더해서 가운데 한 요 정도? 뭔 말인지 알겠지? 예, 중앙값이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뭐죠? 평균. 다 더해서 2로 나누는 걸 보고 덧수로 나누는 걸 보고 평균이라고 하죠. 봐봐. 방금 전에 내가 표현한 이 덧수, F 이런 것들은요. 니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잘 들어. 다시 한번 우리가 통계를 배울 건데 통계의 목적을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단원의 목적은 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숫자 평균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산포도예요. 이 평균, 대표할 수 있는 이 평균을 기준으로 나머지 숫자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숫자를 공부하는 걸 보고 산포도라고 한대요. 이게 흩어질 산이에요. 해산할 때. 오케이? 흩어진 정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배우셨습니다. 뭐라고 배웠어요? 분산이라고 배우셨습니다.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라고 배우셨습니다. 기억나? 아니요. 기억나지? 안 나? 예. 그리고 이런 거 기억도 안 나요. 편차의 합은 0이다. 뭐 이런 거. 기억 안 나? 네. 안 나도 전혀 상관없어.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자 이거야. 그러면 중학교 때 개념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우리 통계 단원의 목적이 뭐냐면 어떤 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게 우리 통계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통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는지 이제 봐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야. 이 통계는 두 가지 단원으로 나눠져 있대.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있고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 배울 거는, 앞으로 배울 거는 우선 이산 확률 변수를 먼저 배울 거야. 주사위를 던졌을 때 5회를 던지면 3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면 안 나올 수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두 번 나올 수 있고 세 번 나올 수 있고 네 번 나올 수 있고 다섯 번 나올 수 있죠. 제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죠. 이걸 보고 이산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x값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단원을 보고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시간의 개념이나 몸무게의 개념, 연속성을 띠고 있는 개념을 보고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대. 지루하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 잘 들어봐봐. 봐봐. 내가 주사위를 3번 던질 거예요. 3번.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용어가 처음 등장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문제집에서 묻고자 하는 거를 보고 확률 변수 x라고 할 거야. 다시 한번 적어줄게. 동전을 3번 던질 거야. 아니 너무 어려우니까 2번만 하자. 2번 던질 거야. 앞면이 나온 횟수를 x라고 할 거예요. 자, 몇 가지 경우가 있죠? 너희들 동전 2번 던졌어.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고. 아니에요. 너 던져봐. 앞면 몇 개 나왔어? 하나, 둘, 또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3가지인 거야. 잘 들어. 이게 앞면이라고. 이게 이제 어려운 거야.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0, 1, 2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때의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적고 있는 거는 니들이 다 외워서 해야 되는 거야. 잘 봐. 여기서 스몰 x라고 하는 거는 얘 값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x는 0, 1, 2가 될 수 있다라고 니들이 말을 해줬어요. 첫 번째입니다. 라지 x가 0일 때 확률을 구해볼 거예요. 방금 전에 배웠어요. 주사위를 2번 던졌는데 0번 일어났대. 뭐가? 앞면이 0번 일어났어. 0. 뒷면이 2번 일어났겠지? 예. 그런데 내가 동전일 때는 땡큐 하고 이렇게 적으면 된다 그랬어. 원래는 나눠서 적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건 주사위를 2번 던졌는데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해볼게. 그러면 2번 중에 한 면이 일어났다. 이거 한 번 일어났다 이거지. 1회째 일어났는지 2회째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원래는 여기는 1 적고
2분의 1에 1제곱을 또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어도 된다 이 말이야. 잘 봐. 마찬가지 방법이에요. 자, 각각의 확률을 다 구했어요. 여러분, 확률을 다 구해버렸지? 얘는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죠? 얘는 얼마예요? 2분의 1, 4분의 2죠? 얘는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얘네들 다 더해봐. 이 세 개 더해봐. 얼마야? 1이지. 왜? 모든 경우의 확률을 구했기 때문에 걔네들을 다 더하면 모든 경우니까 확률이 1일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정리할게요. 지금 이게 핵심이야. 잘 들어. 우리 통계 단어는요, 표라는 걸 만들어요. 잘 들어. 이거 겁나 어려워. 잘 봐. 이 라지 x를 보고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이 확률 변수가 다음과 같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얘의 각각의 확률을 구할게요. 첫 번째 확률을 P0라고 하고요. 두 번째 확률을 P1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얼마라고? 1. 니들이 수원을 끝까지 배웠다면 내가 이렇게 적을 거야. 이게 시그마라는 거거든. 내가 그냥 우선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i라는 문자에다가 0부터 n까지 넣은 다음에 다 더하라는 기호래. 미리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i에다가 0을 넣고 i에다가 2를 넣고 i에다가 몇 가지 넣어? n까지 넣은 다음에 다 더하는 걸 보고 시그마라고 표현을 한대. 우선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 합이 얼마? 1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대. 됐지? 잘 봐. 이 표를 보고요.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거래. 확률 분포 표 표래. 됐죠? 그 다음에 잘 들어. 이 확률을 방금 전에는 내가 사례를 들어서 알려줬지만 이제 문제집에서 임의로 공식 같은 걸 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이 확률은 원래 니들이 다 메꿔야 되는 건데 문제집에서 이 확률을 메꿀 수 있게 공식을 주는데 이걸 보고 함수식이라고 해서 용어만 정리하고 가는 거야.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냥 함수식이라는 거예요. 좀 이따 보면 금방 알아요. 졸리겠지만 더 갑니다. 잘 봐. 선생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통계 파트는 네가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단원이라고 했는데 평균과 분산이란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표를 먼저 메꾸고 확률이 1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지만이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평균의 한국말은 기대될 수 있는 값이라고 해서 기대값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대하다가 영어로 뭐죠? 기대하다. 기대하다 영어 뭐예요? 기대. expectation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평균을 기호로 라지 2를 써서 합니다. 잘 들으세요. x의 평균을 다음과 같이 쓰기로 합니다.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잘 들어. 평균은요, 여기 위에 있는 숫자와 아래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시그마를 또 한번 이용해 볼게요. 시그마 위에 있는 놈과 아래에 있는 놈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이 시그마가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는 다음과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위에 거 곱하기 아래 거, 위에 거 곱하기 아래 거.
이거다 이 말이에요. 외우셔야 돼요. 요거를 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알려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분산이에요. 잘 들어. 분산. 분산의 한국말이 뭐냐면 흩어진 정도, 평균을 기준으로 나머지 아이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를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는 걸 보고 분산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평균을 기준으로 나머지 아이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숫자로 알려주는 걸 보고 분산이라고 하는데, 다양하다라고 해서 various 있죠? V를 씁니다. 그죠? 부피일 때도 V죠. 그때는 볼륨이에요. 속도도 V죠. 그때는 velocity죠. 시부라 새끼야.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겁나 어려우니까 이게 하이라이트야 오늘의. 잘 들어. 위에 있는 거를 제곱을 해. 제곱한 다음에 아래 확률을 곱해. 위에 있는 거를 제곱한 다음에 아래 확률을 곱해. 이 행위를 반복해. 언제까지? 끝까지. 그런 다음에 방금 전에 구해놓은 평균의 제곱을 빼줍니다. 잘 봐요. 봐봐. 얘를 라지 EX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X제곱의 평균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분산 공식이 다음과 같이 등장을 하게 돼요. 외우시지 않으면 못 풀어요. 오케이? 오늘 문제 안 풀 거야. 이 설명이 대빵 중요해. 자, 정리합니다. 또 내가 이거 고3 때까지 한 100번 할 거거든. 니들 입으로 달달달 해봐. 잘 들어. 2, 3확률 변수는 먼저 확률 분포표라는 걸 만들어야 된대. 여기에는 아래에는 확률이라는 걸 적고 여기는 숫자들을 적는데 x0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x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각각의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 확률 분포표를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얘 표 이름이 칠판에다 있으면 좋겠는데 확률 분포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 확률의 합이 반드시 1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표를 잘못 만들었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검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예요.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평균의 다른 말이 한국말로 뭐라고? 평균 기대값이요. 기대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뭐를 구하라? 평균을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면 위에 있는 변수와 아래에 있는 확률을 곱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다 더해준대요. 왜냐라고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알 필요는 별로 없기 때문에 우선은 하고 갑니다. 서술형 대비할 때 해드릴게요. 3번이요. 분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분산의 정의는 뭐냐면요. 중학교 때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배워요. 솔직히 말하면 깊게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그럼 니들이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이거는 중학교 때 말이야.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수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이 있대요. 됐죠? 자, 잘 봐. 라지 E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구했어. 그러면 라지 EX의 제곱, X의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하라는 말이잖아.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다음과 같이 구하는 거야. 변수를 제곱해주고 아래에 있는 확률을 곱하고 변수를 제곱해주고 아래에 있는 확률을 곱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다 제곱해서 아래에 있는 확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줍니다. 제가 평균을 m이라고 했죠? 평균을 m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제 아직 안 끝났어. 잘 봐. 네 번째예요. 라지 p x가
마 1부터 2까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볼게요. 읽어주세요. 확률을 구하세요. x가 마 1부터 2일 때까지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산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셀 수 있다 그랬거든. 뭐를? 라지 x를. 그러니까 x가 0일 때의 확률과 1일 때의 확률과 2일 때의 확률, 그러니까 여기 표에서 0일 때, 1일 때, 2일 때의 확률을 더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째예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잘 봐. 잘 들어. 내가 이번 시험을 봤는데 10점, 20점, 30점을 맞았어요. 평균 얼마죠? 20이에요. 여기다 적어 놓을게. 평균 20점 이렇게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어떻게 보냐면 이 x값에다가 2배를 해주고 5를 더해볼게. 아니 5 말고 10 하자. 그러면 여기다가 2배 해주고 10을 더하면 얼마예요? 30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2배 해주고 10을 더하면 얼마예요? 50. 얘는 70이 되겠죠? 그러면 얘의 평균을 한번 내볼게요. 잘 보세요. 2x 플러스 10 2배 해주고 10을 더한 얘네들의 평균을 내볼게요. 얼마입니까? 50이요? 50이요. 잘 봐. 여기에다가 2배 해줘봐. 그럼 몇 점이지? 10 더해봐. 그럼 몇 점이지? 봐봐. 라지 2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거는 라지 2x에다가 2를 곱하고 10을 더한 거랑 똑같네? 내가 직접 보여줬지. 맞지? 신기하지? 여기 변수에다가 영향을 줬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설명했다. 근데 저 새끼는 안 듣고 있어요. 그럼 모르죠. 얼마나 중요한 건데. 봐. 내가 x값에다가 원래는 x만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a배를 해주고 여기는 b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 이렇게 했더니 얘 답이 원래 거 평균에다가 a배를 해주고 b를 더한 거랑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공식이야. 내가 방금 보여줬으니까 이제 받아들여야지. 맞지? 근데 요거는 이제 외워주세요. 잘 봐. 분산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분산일 때는 여기 뒤에 있는 숫자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여기 앞에 있는 숫자에만 영향을 받는데요. 이렇게 해요. 외워. 이제 잘 들어봐. 드디어 표준편차라는 게 나옵니다. 표준편차요.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봐봐. 이렇게 6이랑 비슷하게 적을 거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 읽는 방법은 시그마예요. 얘도 이름이 시그마야. 근데 이렇게 쓰면 6하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희응자랑 비슷하게 쓸게요. 희응자. 저는 희응자 이렇게 쓰거든요. 요렇게 쓸게요. 표준편차 ax 플러스 b예요. 다시 한번 어렸을 때 공부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게요. 표준편차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는 걸 보고 표준편차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면, 내가 아까 전에 분산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해서 제곱을 해버려서 숫자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루트를 씌워서 숫자를 좀 줄인 거예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은데 크기만 다를 뿐이에요.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기 때문에 절대값 A, 시그마 X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결론만 알려드릴게. 자, X값에다가 이렇게 변화를 주잖아요. 그러면 다음